아이와 대화를 나누려 할 때 종종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이의 대답은 짧습니다. 몰라, 그냥. 부모는 속이 답답해지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겪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속상해하거나 화가 나도 말로 풀어내지 못해 결국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은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연습과 지도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 표현은 환경과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능력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말 대신 울거나 화를 내는 경우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올바른 표현 방식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책 초등 감정 수업의 저자 조우관 작가는 부모와 아이가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주 갖다 보면 아이는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내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잘 형성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감정 표현이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감정 표현 능력이 올라갈까요? 저는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 함께 감정 공유 시간 가지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감정 공유 시간을 갖는 것은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또는 하루의 끝에 가족 감정 공유 시간을 정해둡니다. 각자가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고 속상했던 순간은 무엇이었어? 처럼 말이죠. 부모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아이에게도 질문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는 감정 표현이 안전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 관련 동화책 읽기입니다. 시중에는 어린이 감정 표현과 관련된 동화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정 표현이 주제인 책을 통해 아이는 다양한 감정 상태를 접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 속에서 인식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동화책을 읽고 나서는 아이가 비슷한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기입니다. 색깔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아이는 색깔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언어적 표현이 어려울 때도 쉽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아이에게 그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게 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 색깔이야? 라고 물어보면서 각 색깔이 어떤 감정을 상징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강은 화남, 파랑은 슬픔, 노랑은 기쁨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선택한 색깔을 보고 오늘은 왜 그 색깔을 골랐니? 라고 물어보며 감정에 대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면 아이는 색깔로 감정을 구체화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유독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거나 감정 표현에 서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감정 표현도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거울 보고 표정 연습을 해보라고도 권유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무표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닫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나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미소나 웃음을 유도하면서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유도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 표현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계속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정 표현을 유도하려고 해도 아이가 여전히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되죠.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시간과 인내입니다. 아이가 바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감정을 인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의 감정 표현 방식은 모델링 역할을 하므로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말 대신 비언어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거나 감정 카드를 사용해 현재 자신의 기분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이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나누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 표현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가 점차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관련된 유익한 콘텐츠 연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채널인 만큼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구독하시어 공부하는 부모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화랑체육관 신현욱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